안녕하세요. 즐거운 책방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요. 결국 이기는 사람들의 비밀. 네, 불공평한 세상에서 발견한 10가지 성공 법칙을 알려주는 책이에요. 이 책은 리 웨이원이라는 중국 사람이 쓴 책이고요. 오늘 두 번째 시간인데요. 오늘 소개해드릴 부분은 눈덩이 효과라고 해서 정말 해야 할 일을 선별하지 않으면 불어난 일에 정말 일에 잡아먹히는 일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그렇지 않기 위해서 내 삶을 행복하게 그리고 성공으로 이끌 수 있는 그런 시간 관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줘요. 그래서 먼저 우선순위를 매기고 정해진 시간에 끝내라. 그 이야기가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일을 할 때도 우리가 그 분류를 해야 되잖아요. 분류를 해서 빨리 처리해야 될 일이 있고, 그 다음에 집중력 있게 정말 꼼꼼하게 체크하고 중요한 업무가 있잖아요. 그리고 또 사소하게 뭐 시간 날 때 틈틈이 그냥 간단하게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일이 있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일을 분류해서 그래서 오전에 정말 빨리 처리해야 되는, 급하게 처리해야 되는 일은 먼저 출근하자마자 처리를 하고요. 그리고 집중력이 필요로 하는 일, 그 다음에 시간을 많이 투자를 해야 되는 일을 집중력 있게 하면 조금 시간을 조율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집중력 있게 할 수 있는 일을 해야 되는데 이거는 조금 사람마다 다른 것 같아요. 오전에 집중력이 좋은 사람은 이제 오전에 싹 업무를 처리를 하고 오후에는 나만의 그런 휴식 시간이나 아니면 뭐 천천히 아니면 사소하게 할 수 있는 처리해야 되는 그러한 일들을 처리하면서 보내면 되는데 어떤 분들은 또 오후에 정말 10시 넘어서 정신이 맑아지고 아니면 점심때 지나서 오후 시간이 돼야지 정신이 맑아지면서 집중력 있게 할 수 있는 그런 타입의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럴 때는 그분들은 오후에 내가 어느 시간에 집중력이 좋게 그리고 일의 능률이 오른다 그 시간이 있잖아요. 그 시간에 집중력이 필요로 하는 정말 중요한 업무를 그때 처리하는 게 좋다고 해요. 그래야지 조금 더 시간 절약도 되고요. 그리고 내가 스트레스도 조금 덜 받고 그렇게 된다고 해요. 그리고 여기서 일상의 행복을 외면하면 오래 버틸 수 없다고 해요. 우리가 일을 하고 성공을 하려고 노력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은 그런 행복하기 위해서,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 그리고 성취욕을 얻고 그런 만족감을 얻기 위해서 일을 하잖아요. 그런데 너무 일에 파묻히다가 정작 내가 얻어야 할, 지금 누려야 할 행복이나 만족감이나 그러한 것을 하나도 없이 정말 몸에 피로만 쌓이는 그러한 결과가 낳게 되거든요. 여기 한 사람을 소개를 해드릴게요. 파렐이란 사람인데요. 이 사람이 그래요. 나는 평생을 직장인으로서 성실하게 일해왔고 돈도 벌 만큼 벌었어요. 하지만 전혀 행복하지 않을 뿐더러 내가 성공한 인생을 살고 있는 건지 문득 회의가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정말 하루에 5시간 이상을 자본 적이 없대요. 그렇게 3년을 일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이 결혼을 했는데 집에 가면 아이들하고 놀아주고 정말 사랑하는 부인과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그러면서 피로도 풀고 재충전을 해서 그 힘으로 에너지로 일을 하고 돈을 벌고 해야 되는데 그러한 것이 없는 거죠. 전혀 행복함을 맛볼 수 있는 그런 시간적 여유가 없는 거예요. 완전히 집에 가서 잠만 자고 잠깐 잠만 자고 나와서 온전히 그 사람의 그런 인생을 일에만 바친 거죠. 일 외에는 아무런 삶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상실감이 큰 거죠. 그거에 대해서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되나. 그리고 내가 성공해서 얻는 것이 정말 무엇이 있을까. 경제적 여유는 얻을 수 있겠죠. 그런데 그거 말고 다른 행복을 얻을 수 있는 게 없다는 거죠. 그리고 그럼으로 인해서 가족을 이루는 다른 내가 사랑하는 정말 사랑하는 사람, 아이들, 부인,
그러한 가족들도 불행하게 만드는 거고, 정작 본인도 불행하게 만드는 결과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시간을 안배를 잘해서, 그래서 내 삶을 즐기면서 내 일에 충실할 수 있도록, 일할 땐 내 일에 집중력 있게 하되, 그 퇴근 시간을 넘기지 말라는 거예요. 퇴근 시간 안에 해결할 수 있는 내 능력의 그 일만큼만 하라는 거예요. 그거에 더 하려고, 성과를 더 올리려고 노력하느라고 내 삶까지 버려가면서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당신의 일 중독 위험 지수는 어떤가 그 조사하는 게 나오거든요. 한번 읽어드릴게요. 여러분은 어떤지, 내가 일 중독인지, 아니면 회사의 그런 일 때문에 중독이 됐는지, 아니면 내 스스로가 일 중독이 됐는지 한번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첫 번째가요, 업무에서 과도한 경쟁 의식을 남발하거나 영웅심에 도취해 있다. 두 번째, 자신에 대한 요구가 높으며 한순간도 긴장을 늦추지 않는다. 세 번째, 결과를 중시하는 가치관을 지녔다. 네 번째, 스케줄은 거의 업무 위주이며 여유는 찾아볼 수 없다. 다섯 번째, 늘 극도의 긴장 상태를 유지하며 퇴근 이후에도 마찬가지다. 그러니까 여기서 세 가지 이상 내가 여기에 해당된다. 그러면 일 중독일 가능성이 높대요. 그러니까 그때는 나 스스로가 조율을 하셔야 돼요. 이 일과 일상과 나의 행복을 위해서 일하는 부분에 조율을 하시고, 어떻게 하면 조금 더 경제적으로 내가 그런 시간 안배를 잘해서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지 그 방법을 찾으셔야 돼요. 내 업무 상태에서 어떻게 하면 시간 관리의 안배를 잘할 수 있을까? 일을 다 하면서 내 여유 시간도 즐길 수 있게끔 그런 조정을 좀 하셔야 돼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업무에서 과도한 경쟁의식에 남발하거나 영웅심에 도취해 있다. 이거는요, 자신의 업무에 지나치게 높은 기대치를 부여한다. 다른 사람에게 뒤처지는 것을 용납하지 않고 항상 앞서 나가길 원한다. 1등이 아니면 치욕을 느끼며 과도한 경쟁 심리로 야망의 덫에 걸려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읽어드렸던 자신에 대한 요구가 높으면 한순간도 긴장을 늦추지 않는다. 이거는 업무 과정에서 이들은 부단히 자신을 재촉한다. 가혹할 정도로 자신을 벼랑 끝으로 모으는 경향이 있으며 물불을 가리지 않고 현실의 목표를 실현해내고 만다. 그러니까 일이 남겨져 있으면 그걸 못 참는 거죠. 어떻게든 처리를 해야 되는 거죠. 막 일을 놔두고 퇴근하지를 못하는 거죠. 찜찜해서. 그런 경우죠. 그리고 결과를 중시하고 가치관을 지녔다. 이거는 인생의 만족감을 가늠하는 잣대는 언제나 업무적 성과뿐이다. 이러한 가치관을 자신의 모든 삶에 관철시키며 이들에게 이러한 가치관을 전하는 거의 불가능한 일이다. 그러니까 과정도 중요한데 이런 성과를 내는 거, 그러한 거에 너무 집중을 하고 그것만이 그러한 삶의 목표? 그런 것처럼 하는 거죠. 그래야지만 내 만족감이 생기고 성취감이 있으면서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내가 행복하다고 느끼는 거죠. 그리고 네 번째, 거의 업무 위주이며 여유를 찾아볼 수 없다. 이것은요, 가장 적은 시간을 투자하여 최대한 많은 업무를 처리하려고 애쓴다. 화장실을 가거나 커피를 마시는 시간을 쪼개서 업무를 활용하려는 의욕이 강하며 이들의 하루 일과에서 휴식은 거의 허락되지 않는다. 완전히 사람이 기계도 아닌데, 로봇도 아닌데 휴식이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자기 자신이 용납을 못하는 거죠. 그 시간이 아깝다고 생각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일 중독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늘 5번째, 늘 극도의 긴장 상태를 유지하며 퇴근 이후에도 마찬가지다. 종일 긴장 상태를 유지하느라 이들의 신경은 팽팽하게 곤두서 있다. 이들은 어떤 상황에서도 긴장을 풀지 않는다. 업무 위에 일의 시간을 허비하는 것을 원치 않으며 업무지에서 이탈하는 것은 상상조차 해본 적이 없다. 이 내 구조에 일밖에 없는 거예요. 업무에 관련된 그런 것들밖에 없는 거죠. 다른 것들이 채워져 있질 않는 거죠. 그래서 여기 정말 일밖에 모르면 그 인생에서 놓치는 것이 있어요. 여기에 사례를 보면 어떤 사람이 정말 일밖에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그 결과가 어떠냐면요. 여기 내용을 읽어드릴게요. 일밖에 모르는 사람들 중에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건강에 이상이 생긴 사람들이 많아요. 올해 상반기에만 벌써 27명이나 병가를 신청했더군요. 대부분의 사유가 건강과 관련된 것이었어요. 업무 성취도나 인사 고가가 아무리 높다고 해도 병을 얻고 나면 결과적으로 헛고생을 한 것과 다름없습니다. 직장인들이 병에 걸리는 이유는 대부분 업무 스트레스와 관련된 경우가 대부분이죠. 업무에 대한 왕성한 의욕은 종종 이들을 과도한 몰입 상태로 몰고 가며 이것은 반드시 개선해야 할 과열 상태입니다. 이 사람이 그런 컨설턴트를 운영을 했잖아요. 그런데 거기에서 리서치 그런 컨설턴트로 직원 한 명을 채용을 했어요. 바비라는 사람을. 근데 이 사람이 정말 그런 노력이 엄청났어요. 열심히 하려는 의욕이나 노력이 엄청나서 매일 15시간을 막 행안들이 붐비는 그런 거리에 나가서 설문조사 그러한 것들도 하고, 그리고 그거를 정말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정말 잘해서 보기 좋게 데이터 지수로 다 나오게끔. 그러니까 너무너무 성실하고 성과도 좋고 하다 보니까 이 사람이 5개월 연속 최우수 사원이고, 그 다음에 또 상금도 주나 봐요. 정말 그렇게 잘하는 업무가 능력이 좋은 직원들한테 상금도 주는데 그런 상금 최고액을 자랑하는 최우수 사원으로 뽑힌 적도 있대요. 그런데 이 사람이 입사한 지 반년이 지나서 건강이 안 좋아지는 거예요. 이 사람이 정말 일을 그렇게 열심히 하다 보니까 성과는 좋았는데 그런 결과물도 좋고 인정도 받고 했는데 정작 자기 스스로가 그런 과도하게 거기에 몰입을 하다 보니까 그런 밥 먹는 시간도 쪼개가면서 일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인스턴트로 때우고 페이스북으로 좀 해서 간단하게 때우고 하다 보니까 건강이 너무 안 좋아진 거예요. 그렇게 일을 하려면 에너지가 필요하잖아요. 몸을 움직여야 되니까 뇌를 막 활성화를 시키면서 일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러한 영양분들이 필요한 그런 영양가 있는 식사를 제대로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몸이 다 기능들이 다 안 좋아진 거예요. 그러니까 안색도 안 좋아지고 또 피로도 금방 쌓이고, 그리고 막 실신도 하고 일하다 말고 그렇게까지 건강 상태가 안 좋아진 거예요. 그래서 이 회사에서는 그런 회사의 업무 규정을 만들었어요. 더 이상 직원들이 업무 스트레스 때문에 이렇게 건강을 해치는 일을 만들지 않도록 휴게 시간을 정하고 그 시간을 지키게끔, 그렇게, 그리고 업무 시간도 그런 조율해서 충분히 휴식을 취하고 업무에 임할 수 있도록 그런 규정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보통 요즘에는 많이 근무 시간이 줄어들었잖아요. 그리고 그 여가 시간을 활용할 수 있도록 그런 복지에서 그런 운동을 하거나 그러한 동호회 활동하는데 그런 활동을 하라고 권유를 많이 하고 지원도 많이 해주잖아요, 회사에서. 그러니까 그만큼 건강이 중요한 거예요. 정신적 건강, 육체적 건강이 중요해야지만 업무도 그런 성과도 좋고 몰입도도 집중력도 좋아서 업무 성과가 좋아지는 거죠. 그래서 회사에서도 이득이고 개인한테도 그게 이득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꾸 운동하는 거를 권장하고, 그리고 그 회사 내에서도 대기업 같은 경우는 그런 담당 의사가 있잖아요. 그래서 수시로 그런 정신적 스트레스가 없는지 체크를 하고 심리 상담을 하고 하는 것이, 그런 업무적 스트레스로 인해서 직원들이 건강을 해치고, 그러므로 해서 그 사람이 건강이 망가져서 업무 능률이 안 오를 수도 있고, 그리고 제대로 일 성과가 안 나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또 건강이 안 좋아서 퇴직을 해야 되는, 그러니까 잘하는 직원을 잃고 싶지 않은 회사의 그러한 노력도 있겠죠. 그런 것도 있고, 나 스스로도 그런 건강을 잘 챙기고, 정말 건강이 제일 중요해요. 사람이 건강해야지,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건강해야 돼요. 육체적으로만 건강한다고 해서 그것이 다 좋은 거는 아니에요. 육체적으로 건강한데 정신적으로 건강하지 않으면 불행한 거거든요. 우울하고 불행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건강하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항상 강조하는 감사의 힘, 그러한 긍정적인 마인드, 그러한 것들을 매일매일 반복해서 노력해야 된다는 것이 정신적인 건강을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일의 주인이 되는 5가지 방법을 알려줘요. 한번 읽어드릴게요. 첫 번째, 사소한 업무부터 모조리 익히라. 하찮은 업무라도 불평하지 말고 깔끔하게 마무리 짓는 연습을 하라. 작은 일을 완벽하게 처리하지 못하면 중대한 일에 투입되었을 때 제대로 해내기 어렵다. 그러니까 사소한 거를 조금 무시하는 경향이 있잖아요. 내가 뭐 이런 것까지 해야 돼? 아, 나는 이러려고 대학 나오고 그렇게 고생해서 공부한 거 아닌데,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처음에 들어갈 땐 이런 사소한 일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러한 사소한 일도 다 성실하게 열심히 정말 꼼꼼하게 잘 처리를 한다면 그 처리 능력을 보고 인정하고, 그 다음에 조금 더 무게 있는 중요한 업무를 맡기겠죠. 아, 이 사람한테는 이 업무를 맡겨도 되겠다. 그런 믿음이 생기고 신임이 생기는 거죠. 신뢰가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사소한 업무라고 그거를 무시하고 대충하고, 그런 내가 뭐 이런 업무까지 해야 돼? 그런 생각을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3번 실패한 일은 과감히 포기하라. 성공할 가능성이 낮은 일을 오래 붙들고 있으면 업무의 효율성을 저해한다. 이 외에도 성장에 도움이 되지 않는 일, 건강을 해치는 일, 투자한 시간에 비해 이익이 적은 일, 집중력을 흐트리는 잡다한 일에는 당장 벗어나라. 그러니까 업무 시간에 그런 잡담이나 그러한 거에 너무 많은 시간을 투자하지 말고, 그리고 또 내 건강을 해치는 일, 뭐 과도하게 그런 회식이 업무의 연장이라고 하지만 거기서 너무 과도하게 내 몸을 해쳐가면서 음주 가무를 하고, 그런 것이 결코 좋은 건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어떤 일을 내가 할 때 그런 뭐 몇 시간을 투자했는데 결과물이 거기에 대해서 내가 이익을 얻는 부분이 별로 없다. 그러면 과감하게 그거는 포기하라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효율성 높게 나한테 이득이 될 수 있는, 성장하는데 도움이 안 되는 일은 포기하고 이익이 될 수 있는 일에 집중해서 그 에너지를 쏟으라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업무 시간을 철저히 관리하라. 하루 일과를 냉철하게 관찰해 보라. 그 후 업무의 경중에 따라 시간을 안배하라. 이때 계획한 시간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 내가 그 시간을, 그 근무 시간이 있잖아요. 그 시간은 딱 제한된 시간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시간에 내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먼저 처리할 거, 집중력 있게 처리할 거, 그리고 조금 여유 있게 처리할 거, 그런 것들을 시간 조율을, 안배를 정말 잘해서, 그리고 그렇게 안배를 해서 계획을 세웠다면 거기에 지키려고 반드시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죠. 네 번째, 일상을 향유하라. 일에만 매달리는 워커홀릭의 업무 방식은 자세히 보면 매우 비효율적이며 건강을 해치는 방식이다. 가족과 시간을 보내거나 취미 생활을 즐기는 등 일상의 소소한 행복을 누리라. 일상의 행복은 업무 능률 상승과 직결된다.
네, 이건 정말 중요해요. 삶을 내가 행복으로 이끌어서 내 삶을 정말 즐길 줄 알아야지 업무에서도 집중력 있게 잘할 수 있거든요. 그게 성공할 수 있는 법칙이에요. 그러니까 일상생활에서 내가 행복감을 느끼면서 스트레스를 풀고, 일에 대한 스트레스를 풀고 내 건강을 유지해 가면서 나의 삶에 행복감을 느끼잖아요. 그러면 일하는 거에서도 정말 집중력도 좋아지고, 그 다음에 긍정적인 에너지가 그런 많이 생성되기 때문에 그런 에너지가 좋아요. 그런 에너지를 업무 처리를 하면 그 성과가 좋다는 거죠. 결과물이 좋게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성공하고 싶다면 정말 가족들과 나의 그런 취미 생활이나 그러한 것들로 인해서 내 삶을 행복하게 만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럼으로 인해서 행복감을 느끼고 성공도 할 수 있고 그런 거거든요. 그리고 5번째, 나만의 스트레스 해소법을 찾으라. 업무 스트레스는 즉각 해소해야 한다. 산책, 음악 감상, 낮잠, 명상, 책상 정리 등 나에게 맞는 스트레스 해소법을 찾아 실행에 옮기라. 장기간 쌓인 스트레스라면 며칠간 휴가를 내서 기분 전환을 하는 것도 좋다. 그러니까 업무적인 스트레스를 이렇게 풀어야 되는데, 그러한 것들이 뭐 회사를 떠나서 굳이 해야 되는 것도 아니고요. 회사 안에서 잠깐 산책을 하거나 아니면 잠깐 바람을 쐬거나 그 안에서, 그리고 뭐 잠깐 그런 아무도 없는 공간에서 휴게실이나 그런 데서 잠깐 차를 마시면서 명상을 하거나, 그 다음에 뭐 책상 정리를 다시 하면서 다시 이제 의욕을 불태울 수 있는 그런 준비를 하거나, 그런 식으로 회사 내에서 해도 되고요. 또 회사 퇴근하고 나서 내 생활 속에서 그런 스트레스를 풀 수 있는 그런 나만의 방법을 한두 가지, 그런 상황에 맞게 내가 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알아놓고 그렇게 하는 것이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야지 건강해요. 삶이 건강해야지만 또 내가 원하는 일도 할 수 있고, 그리고 또 내 삶이 즐겁고 행복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삶에 그런 내 시간을 조절하고, 그리고 내 삶을 좀 더 행복하게 하려고 그런 노력을 한다면 성공은 자연적으로 따라오게 돼 있어요. 자연적으로 행복과 함께 같이 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내 자신을 행복하게 하기 위한 그러한 노력들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구독 버튼도 부탁드릴게요. 그러면 저도 행복할 것 같아요. 다음 시간에 이어서 다시 소개해 드릴게요. 감사합니다.